사실은 이제 살면서 미래의 주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돈 많이 받아도 맨날 일을 하고 있고 뭐 이 사람 말 이렇게 손가락질만 들으면은 좀 도와주세요. 일이라고 하는 워크와 이 직업 잡이라고 하는 걸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313의 법칙을 기억해라. 1313. 예. 아, 1313. 뭐죠? 전화번호인가요? 하이터치 시대 저출산 고령화. 하이터치란 게 영어로. 하이터치.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그 이 사람 보면 뭘까요? 나보다 영어 못하는 것 같아요. 하이, 컷! 의사가 간호사보다 먼저 대체될 것이다. 어떤 직업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날라갈 직업이 먼저부터. 일단 없어질 직업. 이번에는 배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애로 배우. 로배우요. 네네.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부닥끼고 같이 일을 하고. 당신은 나의 동반. 네. 야, 잘한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수업 미래를 얻는 기술 함께하게 된 김환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세계 최초로 AI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AI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 거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하고 뭔가 섬뜩한 느낌도 살짝 드는데 하지만 이 챗 GPT 같은 정말 이 초거대 AI를 필두로 거세게 일고 있는 이 AI 물결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인간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미래를 얻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미래를 얻는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옆에 함께 있습니다. 먼저 유민상 씨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고급진 오프닝 한번 해볼게요. 네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가 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 했습니까? 미래는 네.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말이죠. 더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미래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난 무엇을 배워야 되지? 소위 말해서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미래를 위한 기술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네. 이 수업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좋은 기술 배우다가 제 미래에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 분이 또 함께 하는데요. 명예 한국인이죠. 슈퍼 마리아. 트롯 가수 마리아 씨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다는 건 참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잘한다. 야. 참 요즘 걱정이 많이 될까 봐요. 제가 예. MZ 예. 시대 대표로서 어. 이제 질문 많이 이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친구들아 걱정하지 말고 제가 다 대신 물어봐 줄 테니까 쫄지 말고 네. 딴짓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줘.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MZ세대 대표인데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또 화려하겠죠. 이제부터 트로트가 트렌드인 거예요. 아니,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해갖고 정말 미래를 얻는 기술은 무엇인지 네. 이 특별한 수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수업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교수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미래를 얻는 기술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경력인데요. 네. 저는 문화사회학을 30년 전공했고, 그런데 지금 학과는 게임 콘텐츠 학과에 원광대 게임 콘텐츠 학과 교수 원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관심 있으시네요. 게임. 아까보다 네. 제가 또 네. 그 나름대로 그 개그맨 중에서는 아주 그 골수 게이머로 네, 그런 패션 게이머들 말고 네. 진짜로 게임 좋아하는 사람으로 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예. 오늘 시작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콘텐츠를 주로 기획하고 저는 그동안 사회학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네. 요즘에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나, 내 삶에 어떻게 결정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게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 그래서 그렇죠. 게임 게임하는 최고죠. 예. 그래서 게임을 하죠. 게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싶으니까. 제가 막 결정권을 가지니까.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게임에서는 해결해 주죠. 이제는 그 게임에서 할 수 있는 주인공을 현실 속의 주인공을 꺼내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 게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30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 나와서 네. 현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현실에 들어오는 건 게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예. 틀리죠. 계속 게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게임을 열심히 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게임은 정말 좋은 에너지를 주고요. 그리고 그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 눈을 예. 새롭게 볼 수 있고 네. 또 게임을 통해서 내 창의성을 키울 수 있고 그럼 그런 주인공은 게임하는 주인공 말고 네. 오늘 그럼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을? 사실은 이제 살면서 미래의 주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맞아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 그런 거 많죠.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엄청 뭔가 막막하다는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도와주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사실 다 있지. 다 있고 더 크게 다가오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제대로 맞나라는 근본적인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그렇죠. 막연하게만 그냥 힘들었었던 네, 그런 시절들이 생각나죠. 미래를 고민했었던 시절들을 생각하면. 예,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네. MZ 세대들이 요즘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5, 60대들은 한국의 5, 60대는 이 성장해 오는 시대에 있었거든요. 한국 경제가 네. 또 빠르게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많았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결정할 수 있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정도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어렵죠. 예, 보통 뭐 요즘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려면 적어도 5, 60군데 이렇게 이력서를 써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보면 1학년 때, 2학년 때 굉장히 용감합니다. 막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신나하는데 3학년, 4학년 되면 점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예, 이제 학생들이 너무 기가 죽어요. 더군다나 요즘의 경우는 뭐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 이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네. 학생이 점점 어려워지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반드시 길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 MZ 세대들이 되게 억울해하는데 네. 아마 거의 모든 세대가 다 그랬어요. 저도 대학 4학년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랬군요.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처음부터 아마 개그맨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믿기는 어려웠잖아요. 아, 저도 개그맨 된 게 27에. 아, 예, 뭐 빠른 편은 아니네요. 예, 학교 다 졸업하고 예. 뭐 그거 공문제도 다 해결하고 그리고서도 이게 과연 맞을까 너무 좀 막연해서 네. 사실 어디 가서 나 개그맨 해보려고라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네가 그렇게 웃기냐 뭐 이러고 확실히 자신감 없고 불안했던 그죠. 예. 저는 요즘의 MZ 세대들하고 저희 세대하고 다른 게 이런 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직업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직업이 이제 잡이잖아요. 잡을 네.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직업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일이라고 하는 웍과 이렇게 직업 잡이라고 하는 걸 분려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너무 직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즘에 이제 한국의 그 K 콘텐츠가 굉장히 유명해지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정말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빌보드 1위를 막 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맞아요. 예. 정말 저희 대학교 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You know I'm jump up to the top of LeBro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지금 뭐 BTS가 워낙 이제 뭐 세계적인 그룹이 됐지만 비틀즈와 갑자기 막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막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막 신문을 봐도 와 진짜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옆에 있잖아요 아 마리아 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네. 그 K-팝 좋아서 가수 하겠다고 맞아요. 예, 네, 예, 덕분에. 예. 뭐 K-팝만 있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도 있고 맞아요. 예. 문화 자체가 예, 다 진짜 매개 K-팝 달라져 있어요. 드라마가 엄청나잖아요. 또 게임도 있습니다. 우리 유민선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게임도 또 유명하죠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가 게임이에요. 그 정도예요 예. 그 오징어 게임이나 BTS가 아무리 유명해도 예.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의 70%가 게임이에요.
혹시 한국의 K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왜일까 갑자기 진짜. 진짜 그 생각을 뭘까요? 깊이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냥 그렇지? 신기하게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게 왜 터지지? 이게 왜 되지? 왜냐면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항상 똑같은 발걸음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듯한 느낌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한 건 이거였어요. 뭐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전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IT 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가 전파될 수 있으려면 플랫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OTT라든가 또는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수많은 이 플랫폼들이 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화되는 데는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일본이라는 시장을 거쳐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없이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를 이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예. 한국 사회가 좀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반세기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200년에 걸쳐 300년에 걸쳐 해왔던 그런 변화를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역동적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동성이 K 콘텐츠에 사실 기반이 된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네.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계급화된 사회 구조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감동과 연대와 협력과 배려라는 게 또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의 K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역동성 그리고 어떤 감동 그 속에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이 미래의 직업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젊은 세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그런 경험과 과정 속에 만들어졌던 창의성을 어떻게 나의 삶을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나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내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일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네, 네. 혹시 아시나요? 하고 싶은 일?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일.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살면서 세 가지를 만나는데 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해야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잘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있나요? 하고 싶은 거랑 잘하는 거 다르구나. 다르죠. 오. 아니 개그맨 하시면 이제 주변에 많은 후배나 친구들이 너무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좀 잘한다, 또 재밌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이 된 것 같은데 네. 뭐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 뭐가 계속 안 되는 그 문턱에서 쓰러지면 계속 힘들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정말 그 일을 합쳐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합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근데 그런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의 MZ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세대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 그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젊은 MZ 세대들의 특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월급도 포기할 수 있어. 돈 조금 받아도 좋아. 근데 내가 즐거운 일 하고 싶어. 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워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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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워라벨. 예, 워라벨 그러니까 알아요? 워라벨? 어. 워라벨이 뭐예요? 워라벨이 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 밸런스. 맞습니다. Work-life balance. 예. 그거구나. 이렇게 다르네요. 그거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네. 맞아. 이제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늘 그런 식의 어떤 성공의 지표가 달라져 있죠. 성공의 지표 달라요. 예, 그런 예전에는 것 내가 같아요. 높은 지위, 맞아. 많은 월급 뭐 이런 게 이제 지표였다면 네. 요즘의 성공의 지표는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 맞아요. 이런 취향의 지표가 달라져요.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러더라고 예. 거의. 돈 벌긴 벌어야 되죠. 벌어야 되는데 쓸 만큼만 있으면 그렇죠. 된다. 예, 쓸 만큼은, 예, 예. 위를 안 보고. 예, 예. 아무리 돈 많이 받아도 맨날 일을 하고 있고 뭐 이 사람 말 이렇게 손가락질만 들으면은 정신 나가서 어떻게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걸 이제 깨닫는 거죠. 예. 그런가 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전주의 남부시장에 청년물이 한참 유행할 때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적당히 벌어서 재밌게 살자. 적당히 벌어. 맞는 말이에요. 아예 문구를 그렇게 내걸었어요. 네, 네, 네. 적당히 벌어서 재밌게 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꼰대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러나 인생은 네. 그렇게 쉽진 않죠. 쉽지 않죠. 그렇죠.
예. MZ가 그래서-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쉽지 않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컨대 제가 하나 이렇게 요즘에 한국 사회에 특히 이제 서울에서 잘 모르실 텐데 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로컬 로컬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예. 뭐예요? 지역 사회 굉장히 이렇게 지방의 소도시들이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구가 줄면서 도심이 낙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인구는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빈집들 늘어나고 뭐 이렇게 옛날에 잘 나갔던 거리들이 이제 황폐해지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들어와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 에너지를 만들어요.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 많죠. 예. 해야 될 직업과 내가 원하는 직업들을 다 이걸 만들어서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하면서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좀 성취를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눈앞에도 이미 딱 그러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는 직업의 이름은 아니죠. 예, 근데 일이죠.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그쵸. 벌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네.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막 찾아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성공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하지만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즘에 게임 콘텐츠 학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 게임을 즐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게임 개발자가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왜? 업체가 많을 텐데. 왜? 근데 우리나라의 그 컴퓨터 관련 학과가 네. 거의 모든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1년에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이 거의 10,000명이 되거든요, 해마다. 근데 왜 부족해요? 만 그런데 명이나 부족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 배워서 그쪽을 안 가고 다른 거 하러 가나? 다른 것도 그렇죠. 다른 걸로 가는데 왜 그러냐면 직업을 갖기 어렵나?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딩 교육을 뭐 늘 굉장히 쉽게 말하지만 네. 코딩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00명씩 매년 졸업하는 분들이 다 그 업종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속상하네요. 이게 4년 그렇죠. 동안 자기가 공부했었던 것들을 사회에 써먹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생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자, 1313의 법칙을 기억해라. 1313. 예. 1314. 뭐죠? 전화번호인가요? 그렇죠. 무슨 신고 같은데. 빠리빠리 이런 거. 네. 1313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네. 첫 번째 한 달이 한 달. 고비가 맞아. 고비가 오죠. 맞아요. 예, 아마 그 이해가 되실걸요. 네네네. 다음에 3달쯤 지나면 두 번째 고비가 옵니다. 예. 그리고 1년쯤 지나면 또 한 번 고비가 오죠. 네. 예,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3년을 버티면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리고 1년 여기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13.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맞아요.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개그맨 사회도 비슷할 텐데 네. 재능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능이 없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버티면 네. 기회가 오잖아요. 맞습니다. 저보다 더럽긴 한데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재능이 없는 애였는데 작업 잘 되는 애들 몇 명 있습니다. 있죠. 꾸준히만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일이든 네.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은 버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국 사회 취업 시장의 분위기가 신입 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안 뽑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대학교 나가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한국도 마찬가지네요. 취직이 똑같네. 힘드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한국까지 건너오셨구나. 네. 근데 대학교 여기도 안 안 돼. 돌아가. 네. 신입 시장은 굉장히 빡빡한 반면에 경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고 잘 찾아보면 기회가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2년, 3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을 가면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적게 받잖아. 근데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중소기업에서 2대접 받으려고 일을 한다라는 회의감이 한 달째 오죠. 그리고 1년째 오죠. 그럼 그만둬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라. 그래서 저는 신입시장을 물론 열심히 해서 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력시장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경력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작할 때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하나 경력을 만들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됐을 때 이제 어느덧 내가 그만큼 성장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돈 조금 줘도 가야죠. 맞아. 예, 그리고 경력 쌓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가면 뭐 다 대접해 줍니까? 되게 다 너 누구니 하는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를 이기고 그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인생의 성공의 길 또는 인생의 길을 가는데 공짜는 없다. 한 번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한 번의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의 고생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가 3년만 버티면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쨌든 1313은 넘겨라. 예,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일찍 일을 관두고 네. 도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조금만 1313 조금만 더 버텨봐라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어디서 조교가 안 구해주셨구나 많이 좀 뭐 사람 구하는데 많이 고생을 하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요. 예, 우리 청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청년들도 그렇죠. 네. 아 교수님 하지만 뭐 또 이러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한 번쯤 또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고민하고 지레 겁먹고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을 수밖에 없는 세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에 특히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 놓였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던 정말 그 주인공,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를 변하지 않고 잘 갖고만 있다면 말씀하셨던 1313 법칙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일과 좋아하는 일을 구분해서 뭔가 직업적으로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또한 옆에서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대학 선택과 또 대학 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선택도 중요한데 먼저 이제 미리 말씀을 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금 MZ 세대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 우리 세대 때 세상 살기가 조금 나았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세대 너무 어려운 세상을 넘겨준 것 같아서 네. 앞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정말, 해도 정말 미안하죠. 맞아. 예,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았듯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제 제가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지방은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 아, 예, 지방에서도 지역사회라는 게 다양한 요소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이 없진 않아요. 다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서울만 쳐다보지 말고 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살짝 보고 절대 밀려나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인생들이 난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청년이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배려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조금 더 용기 있게 좀 더 자신 있게 이 시대를 마주쳐서 피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그 새로운 어떤 선택지를 넓혀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방식의 이 사회도 있구나를 내가 익히고 배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뭘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들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좀 충분히 보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간호학과의 강지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교수님 지금 너무 젊어서 학생인 줄 알았어.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 그럼 다시 물어볼 줄 몰랐는데. 예. 아니 근데 간호학과 교수님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원광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센터장으로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때가 자꾸 이렇게 우리 때 그럼 또 이제 이게 MZ도 있는데 자꾸 라떼가 되는데 라떼만 해도 말이죠. 우리 그 좀 뭐 취업이나 뭐 그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은 다 그 노량진 들어가서 컵밥 먹으면서 거기서 다 그 토익 시험 준비하고 뭐 맞아요. 차례차례 다 그랬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좀 뭐가 다른가요?
요즘도요, 사실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거는 없어요. 네. 요즘 MZ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에 어학에 또 각종 자격증 취득 또 교내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정말 안쓰럽게 준비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MZ들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들이 경쟁과 불확실성이 더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준비할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또 한편으로 워낙에 이 MZ들은 디지털에 강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숙한 것을 기반으로 정보도 활용도 잘하고요. 또 해결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체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첨단 기술, 뭐 AI가 발전하면서 분명히 없어지는 직업도 생길 거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을 것 같아서 미래에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 유망 직업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직업이 절대 하면 안 되는가. 날아갈 직업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없어질 직업. 저 같은 이제 코미디 직업은 네. 컴퓨터가 웃기는 건 아직 못 봤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너 어떤 거요? 아나운서 위험합니다. 아나운서 위험. 네. 벌써 AI들이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들었어요. 네. AI 아나운서가 훨씬 더 말도 잘하고 전달력도 좋고 혹시 살찌우실 생각 없으세요? 왜? 이쪽으로 건너오시겠어요? 캐릭터를 바꿔서 이쪽으로 오시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래의 유망 직업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직 못 웃겨.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누구나 다 이런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진짜 뭐가 생기는지 뭐가 없는지 알아야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훨씬 편해지고 이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맞아요. 빨리 알고 싶네요. 맞습니다. 예, 예.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트렌드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사회의 트렌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미래의 트렌드를 네. 7가지로 나누어 볼 일곱 수 가지요?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초연결, 초지능화, 그다음이 세계화, 또 소비의 고도화, 하이터치 시대, 저출산, 고령화, 자원 경쟁과 지구 온난화, 마지막으로 위험의 일상화. 이렇게 7가지 트렌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씩 있기는 한데 일단은 트렌드만 봐도 연상되는 직업들이 이제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뭐 자원 경쟁과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이 저는 오기는 하는데 소비의 고도화는 뭐예요? 소비를 하는 고도. 소비의 고도화는 예. 기술이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소득 수준도 올라가면서 예. 좋은 서비스와 좋은 상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소비의 고도화로 인해서 미래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분야나 직업이 증가할 걸로 예측됩니다. 맞네. 요즘에 보면 아무리 뭐가 어렵다 그래도 뭐 한정판이네, 맞아요, 뭐 명품 이런 거 잘 나가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 이 세계 뭐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보더라도 뭔가 좀 개인 맞춤형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좀 더 발전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터치란 게 잘 뭔지 잘 모르겠어서. 하이터치. 하이터치. 영어. 하이터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 이 사람 뭘까요? 보면 나보다 영어 못하는 것 같아요. 하이터치 모르겠어, 하이터치. 하이터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하이를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이를. 같이 뭐 높은 같이 한다는 곳을- 거예요. 네, 높은 곳을 높은 곳을 같이. 만진다. 뭐 높은- 이런 높게 뭔가 같이 느낌이 가자, 되게. 이런 거. 네. 근데 사실 하이터치하고 좀 비슷하다면 하이테크는 저희가 좀 들어본 네, 것 네. 같기는 해요. 네, 하이테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하이테크 첨단 기술이지요. 네. 이런 하이테크가 발전하면서 삶은 참 편안해졌어요. 네. 그런데 정작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줄어들고 또 소외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네. 아, 맞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어. 만나지 않고 네, SNS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주 딱 하필이면 전데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네. 또 이게 핑계라면 핑계겠는데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40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예, 요즘 뭐 나가기도 싫고 예, 온라인에 다 되고 하니까 점점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네. 하이터치는 쉽게 말해서 하이테크에 조금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을 원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앞으로 예술이나 영상 또 오락 산업 쪽에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얘기해 주신 7가지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수많은 미래 유망 직종들이 생겨날 것 같긴 한데 주목할 만한 그렇다면 미래 직업이 있다면 콕 집어서 얘기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어서요. 지난 5월에요. 세계 경제 포럼이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서 2027년에 가장 빨리 늘어날 직업 톱10을 뽑아왔어요. 톱10, 예. 네. 그 중에 적어야 돼요.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가 1위로 꼽혔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9가지도 모두 신기술과 접목된 직업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취업 경쟁이 아닌 AI와 뭔가 취업의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진짜 큰일 난 게 그러면 진짜 큰일이죠. 제가 그 이제 게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최근까지는 그 번역가들이 번역을 이제 외국 게임을 하잖아요. 영어 네네네. 게임을. 최근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안 돼서 나온 게임이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임인데 이제 한국 시장이 작아서 사람들이 챗 GPT로 번역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10만 단어, 막 몇백, 100만 단어가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면은 몇 개월은 걸리는 작업인데 챗 GPT 학습시켜서 몇 번 돌리고 나더니 3, 4일 안에 할 만한 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번역가도 이제 그러니까요. 예. 네. 진짜 이런 걸 인간이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빠른데.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AI 로봇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일자리는 뺏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어떻게 봐주는 보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니네 거 안 뺏어. 걱정하지 마. 거기까지 너희는 살려는 줄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느낌이라 좀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미국에서도 친구들이 너무 불안해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문제. 컴퓨터도 못 다루고 이런 사람들 큰일 나고 진짜. 그러니까. 예.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사람과 AI의 경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예. 그 한 세계적 석학이요. 네. 의사가 간호사보다 먼저 대체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뭐지? 수술은 네. 수술은 로봇이 할 수 있는데요. 그 옆에서 붕대를 감아주고 아픈 데를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행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미국 경제 잡지 포춘지 편집장인 콜빈이 네.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비해 인간이 더 나은 능력이 7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7가지. 네. 잘 기억해둬야. 너무 좋다. 7가지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네. 인공지능이나 로봇보다 뛰어난 인간의 7가지 능력은 첫 번째 공감, 공감. 네, 그치. 그리고 네. 창의성, 맞아. 그리고 세 번째 유민상 씨와 관계가 있는데요, 유머, 오. 그리고 지도력이 있습니다. 아. 역시 유민상 씨의 가장 큰 장점이 유머가 네, 살 수 있어. AI가 가질 수 없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창의성 쪽을 많이 달려오고 있어서 문제예요. 맞아, 맞아. AI가 그림 그리기 시작하고 맞아. 좀 있으면 대본 써낼 것 같아서 맞아요. 큰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AI나 로봇보다 나은 능력 아까 4가지 말씀드렸고요. 네. 또 3가지가 남았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지내는 관계 맺기, 또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적 민감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7가지 능력이 모두 뛰어날 수는 없는데요. 자신만의 강점을 잘 살려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요.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무리 아나운서가 나와도 재밌게 요리조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아나운서분들도 개그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밌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진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 씨도 이 중에서 자신 있는 거 있죠? 맞아요. 창의성. 어. 네, 맞아. 그렇죠. 네, 그 세 분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는 뛰어난 기술과 지식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만이 가진 독창적인 능력을 함께 길러야 더 나은 미래의 삶이 펼쳐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교수님 오늘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취업을 앞둔 이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쟁과 또 불확실성이 만무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MZ세대들 취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요. 취업 준비는 솔직히 일찍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끈기가 필요하고요. 또 오늘 얘기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공감력을 같이 가지도록 준비를 하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 능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좋고 우리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들과 소통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이런 능력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얻는 기술은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전략과 산업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유병남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고 되겠습니까? 네네. 어디유 씨? 전주유 씨입니다. 같은 저는 상관없네요. 저희 상관없습니다. 저는 문화유 씨. 그렇습니다. 예. 저는 경주 맛이. 경주 맛이라고요? 경주 맛이요? 아, 네. 뜨거닥. 예. 경주 맛이 잘 배웠네요. 잘 배웠네요. 재밌는 거 잘 배웠네요. 예. 오늘 유병남 교수님 정말 어떤 얘기해 주실지 네. 네.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네. 미래를 얻는 기술인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사람을 얻는 기술, 사람 얻는 기술. 사람을 얻는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거는 진짜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옆에 사람을 좀 빨리 좀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모님 걱정이 많으시고 네네네. 그래서 뭐 도움이 조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교수님 말씀 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얻는 기술이 그만큼 가장 어려운 거 아닐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와 기업이 정말 갈수록 더욱더 이 사람에 대한 중요성 이걸 좀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시장의 발전은 네. 과거에는 양적 생산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경쟁 시장이 본격화되면서는 질적 생산성이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발전 수준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질적 생산성이야말로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만족도가 좌우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동기부여와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뭔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의 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참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동기부여와 리더십은 또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이제 맞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양적 생산성이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예. 어느 기업이 어떤 제품이 어떤 기술이 시장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산업심리와 경영 전략은
쌍을 이루는 경의학의 핵심 전공 분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에로 배우. 에로 배우요. 네네. 애로 배우셨다고요? 교수님? 아, 주어이고 약자입니다. 아, 아유, 그래요? 깜짝이야. 아유, 너무 신나려다 말았다. 아유, 깜짝이야. 미래산업, 성장산업의 예. 그 대표적인 것을 조합을 해서 네. 에너지, 에너지. 로봇, 로봇? 배터리, 배터리. 예, 우주 항공 분야가 미래를 개척하는 성장 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아주 그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아마 딱 들어왔네요. 예. 예. 딴 데 가서 자랑해야지. 야, 미래는 에로 배우야. 그리고 말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여기에도 사람이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왜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의 핵심이 되냐면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거의 다 만들고 있긴 한데도 그렇죠.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이제 기계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화된 부품적인 반복적인 생산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의 신기술, 미래의 가치는 바로 융합된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품과 부품, 기계와 기계, 기능과 기능을 융합하는 것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객 만족을 창출하고 있죠. 예. 그것이 우리가 신제품의 발전 방향은 그와 같은 일련의 뚜렷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리더십과 동기부여가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키워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적인 성공과 또 핵심은 사람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리더십에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는 네.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졌던 것이 전통적 관점이었습니다. 아, 타고난다. 뭔가 이렇게 풍채도 있는 사람이 장군감. 장군감. 소위 장군감이라고 네네네. 하지. 자,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나 네. 징기스칸 같은 그런 영웅에 초점을 둔 관점이었지만은 예. 그 관점이 또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인간적인 리더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제 사람 관리, 그다음에 일 관리, 막 그런 관점에다가 상황 변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리더십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현재 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고 성공적인 기업의 현장을 보게 되면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고 네. 구성원들의 잠재력으로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예. 제작 과정과 그 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봉준호 감독의 인간적이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참여형 리더십.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또는 서번트형 리더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시 내리고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부닥끼고 같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리더십이 좋은 작품 또는 그런 것이 또 K푸드나 K팝을 만들어내는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Never feels the same. Lost and die without scars anyway.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하면서 또 리더십까지 있어야 되고 이러려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듣다 보니까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요즘 근데 사회는 또 네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인주의로 거의 가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개인으로 가고 그냥 각자 다 분리돼서 요즘은 거의 다 비대면으로 또 모든 게 그렇죠. 세상인데 맞아요. 이 와중에도 과연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리더십의 중요성은 더 갈수록 커지죠. 이럴 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계나 조사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간다고 보지만은 네. 네트워킹의 횟수와 네트워킹의 주체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초개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바로 그 초개인주의 사회가 역량과 역량, 개인과 개인의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사회가 바로 초개인주의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기업에서도 융합적인 역량과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훈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특히 그 MZ 이 시대 애들 좀 불안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MZ 세대뿐만 아니라 저 젊은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런 사회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융합적인 기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은 저성장에서 탈피하고 고금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증가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광 사업이 좋아질 줄 알았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코로나 때보다도 내수와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현상. 아마 우리 여러분도 갖고 계시겠지만은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도 거기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랙스완. 예. 블랙스완이면은 저거 아닙니까? 그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건 왜 무슨 이름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블랙스완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 우리 마리아님께서 블랙스완의 주인공 나탈리 포트만을 꼭 닮으셔가지고 또 이런 주제하고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시장에서는 항상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전략과 산업심리는 그런 측면에서 위험을 분산하고 어떻게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연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봤을 때는 뭐 9.11 911이나 그렇죠.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이나 뭐 그렇죠. 이렇게 IMF 금융 위기 같은 걸 블랙스완 위기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네.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래라는 것은 네. 우리 유민상 씨, 네.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요. 네. 저에게 있을까요? 이 얘기를 저한테 옛날에 군대에 있던 선배들이 했었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주먹을 하나를 쥐고 안을 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너의 미래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미래. 깜깜한 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게 바로 너의 미래야. 제가 이제 유민상 씨께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예.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동시에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럼 미래는 오는 거냐? 어.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오는 거냐? 네. 만드는 것일까? 맞는 거냐? 만드는 건가? 오는 만드는 건가?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환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Yesterday, tomorrow, today는 네. 역시 또 순환되는 순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의 퓨처라는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신제품을 통해서, 신기술을 통해서, 오늘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을 통해서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약간 듣고 나니까 생각드는 게 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냥 같은 날만 그건 유지입니다. 그러네. 오늘 세 가지를 MZ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첫째, 의사소통하고 상대방과 교류할 때는 네. 긍정적 자극을 통해서 소통과 교류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긍정적인 자. 그렇죠. 긍정적 자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미래 리더의 기본 자질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 상대와 집단의 미충족된 욕구를 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네. 말씀 드리고 싶으면은 네. 폭넓은 공감과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릴 때 삶의 환경과 경험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사람을 잡고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미래의
그 개척자의 자질이 아닌가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서 그 포용 능력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한 서로의 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미래의 리더십이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계적인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끌어내서 이 리더십을 다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함께 해봤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얻는 기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네. 부하나 하급자를 많이 만들지 말고 동반자를 많이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동반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트로트 노래가 생각나요.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야, 잘한다, 잘한다. 야, 당신은 나의 동반자를, 야, 이 외국인한테 이 트로트를 들으니까 또 되게 신선합니다. 네. 동반자 뜻은 알아요? 동반자 같이 할 사람. 파트너. 오. 파트너. 예. 네, 나도 잘하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강연 저희 잘 새겨 듣고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미래를 얻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열공했습니다. 마음 정말 든든해지고 아, 그래요? 너무 불안하고 막막한 그 미래에 대해서 네.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막막했지만 미래를 안다라는 게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조금은 그래도 조금 알아한 것 같아서 뭔가 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좀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오늘 정말 세 분 다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은 방송 특별한 수업 미래를 얻는 기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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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